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의 노림수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글 쓰기 전에 장희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김성진 의전을 담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준석 성상납을 폭로한 사람, 이 사람도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는데, 김성진 대표 측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장 이사가 연관된 사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아이카이스트 핵심 개발자이자 박근혜 시계를 최근에 발견해서 김소연 변호사에게 보내준 간부 직원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도 이제 장이사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이사라는 사람이 이준석 성상납 폭로를 했는데 이 사람도 사기로 피의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 분이 김성진 대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 압수해가지고 포렌식하면은 그 안에 이준석하고 김성진이가 대화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근데 이분이 지금 아직까지 이걸 안 주고 있어요. 핸드폰을 경찰청에다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장이사도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번에 김소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김성진 대표와 똑같은 재질로 진술을 했었다는 거예요. 진술. 성상납에 대한 거.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는 장모 이사와 핵심 개발자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투자 문제가 원인인 사건이다. 그래서 장 이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즉 이 사건과 이준석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무관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다고 해서 성접대 받은 사실이나 7억 각서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장 이사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 대표 성상납 의전 사실 등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는 장 이사가 김철근 실장에게 투자 유치 각서를 받으려 한 것이 이런 금전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자, 무슨 얘기냐면 김성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A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억 원을 장이사한테 사기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장이사가 7억 원 각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러면은 정확하게 성상납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서를 도대체 왜 사실 확인서하고 바꾸게 된 것인지 그 이유가 설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팩트예요. 장이사가 진술 신빙성이 더 강화가 될 뿐이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씨라는 사람, 아이카이스트 측에 손해를 본 사람, 이 사람이 김성진 대표 동생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김성진 핸드폰을.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곧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말이 맞아요. 7억 각서를 받고 7억 돈을 받아서 L씨에게 수억 원을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그거를 주고 무마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분명히 흘러나오죠. 또 확실히 정황이 있지. 그러니까 저번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7억 원 상당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저 이준석 대표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소명을 믿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징계 6개월 준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이를. 그리고 김철근이 징계 2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팩트가 7억 원 써준 것은 장기사라는 애가 그 AC 피해자 그들을 갚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고, 또 김철근이나 이준석 측에서는 분명히 성상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마해 보려고 했던 흔적이 남겨 있다는 것이죠. 경찰이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준석의 노림수는 뭐냐? 왜 지금 자명하고 있다가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또 사람들 당원 가입해라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뒤에 자명을 이어가는 이준석 대표가 느닷없이 갑자기 당원 가입 동료의 글을 올렸어요. 그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11일 날 어제죠. 어제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라는 짧은 글과 함께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8일 새벽에 당 중앙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나오자 이 대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게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지만 윤리의 징계로 내년 1월 초까지는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월 초 지나서 풀립니다. 그럼 당대표로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데 1, 2, 3, 4, 5, 6개월 동안 할 수가 있죠. 정지 효력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돼서 아마도 이준석이는 시한이 끝난 후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대표 직위가 상실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가 당원 모집에 나선 이유, 이게 뭐냐?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잠시 소나기를 피해가서 아주 숨 고르기를 한 뒤에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기를 모색할 것이다. 김정은 생각.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감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당원 모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표의 우군으로 알려진 김근식 교수, 이분이 어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결국 여론전이 되는 거고 누가 민심을 얻느냐 이게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교수가 엄청 이준석 이를 챙기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근식 교수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어쨌든 당대표 연임의 염두에 둔 장기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이가 내년 1월 달에 그 젊은 친구들 등에 업고 6개월 동안 당대표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출마하겠다. 이런 욕심이 꽉 차 있다는 거지. 김정은 생각은. 근데 그렇게 세상이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여튼 간에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20대 남성들을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시켜가지고 투표권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꽉 차 있다. 애초에 당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준석이는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표에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인 만큼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얘는 새로운 젊은 친구들을 당원으로 가입을 유도해가지고 힘을 더 길러서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겠다. 정지 기간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이미 연임 도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었어요. 한 번 더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4월 달에 윤핵관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6월 지방선거 직후 당내 세력 다툼이 본격화하던 시점에는 인물이 없다면 내가 다시 나갈 수밖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의 연임 도전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는 국민의힘이 이준석이가 복귀하는 내년 1월 이전에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선출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경우에 이준석이는 당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돼요. 차기 대표가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조기 전당대회가 6개월 안에 벌어질 경우는 이준석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발 붙일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구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한번 전화, 국민의힘 어떤 지인이 전화 와가지고, 김재구 씨,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준석 얘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무언가 잊지 못해서 또 그 당대표라는 그 자리, 권력을 또 탐하려고 저런 수작을 부리는데 김재구한테 그만해 이제 이준석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지인도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같이 술 한잔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지금 어디 지역에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나경원, 오세훈 시장도 한마디 했어요. 지금은 자정어 가만히 있어야 된다. 6개월 정지 기간에는 그냥 잊혀진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20, 30대 젊은 친구들 오들게 가지고 세력 확장하려고 저러고 있잖아요. 저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백의종을 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전혀 망각해버리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또 당대표 꿈을 꿉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저는 준석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